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건의 시사발견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첫 번째 이슈인데요. 코로나 고용 충격에 의해서 수도권의 유입 인구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지금 지방의 수도권 유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는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유입 인구는 27,500명으로 전년 동기 12,800명에 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죠.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지역의 순유입만을 따졌을 때는 약 4만 명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포인트는 이 4만 명의 유입 인구의 4분의 3 이상이 20대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유입 인구 중 20세부터 24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4%고요. 25세부터 29세가 32.1%, 즉 20대의 비중만 따졌을 때 75.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0대의 인구 이동이 가져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뭘까요? 당연히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2020년 5월에 신규 소멸 위험 지역이 5군데가 추가돼서 우리나라의 전체 도시들 중 105군데가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전력공사의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대도시였던 대전 서구 이런 곳들마저도 신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경제 여파가 이러한 유입 인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모쪼록 지역 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목소리 본인 인증. 금융결제원에서 획기적인 시스템 하나를 내놓았는데요. 바로 목소리 본인 인증입니다. 이 목소리 본인 인증은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목소리를 인증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실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객의 목소리 특징을 자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추후에 금융회사의 직원과 고객이 통화할 때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본인인지 일치 여부를 가늠해서 본인을 인증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이 혁신적인 이유는 자동응답 시스템 ARS 방식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한다든지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했을 때 신분증이랑 얼굴이 비슷하면은 부정인증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목소리 인증 방식은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서비스는 IBK 기업은행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IBK 기업은행에서는 이 목소리 본인 인증 시스템을 구현해낸 이후에 업무를 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3분에서 2분 49초로 약 11초 정도 단축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기업은행 직원한테도 굉장히 좋겠죠. 이러한 목소리 본인 인증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은행의 영업점 및 키오스크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체험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원격 근무. 분명히 근로자들에게는 좋았지만 기업은 다시 한번 이것을 할 의향이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300여 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근무 현황 조사에서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근무를 시행했던 기업은 전체의 약 34%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4배 이상 급증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 내지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이 업무 효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83%, 특히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아졌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즉, 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 생겨난 원격 근무,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의외로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근무를 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격 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해야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약 70%가 전혀 없다라고 대답했고요. 이 중에서 72%는 화상회의, 온라인 보고 등 확대할 의향조차 없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원격 근무를 지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업무 방식과의 충돌이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업무 진행 속도의 저하라든지
보안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코로나19 시대에 합리적인 기업 운영을 통해서 직원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아동단체, 아동학대의 빌미가 되고 있는 부모의 징계권 폐지 요구. 아동인권단체가 자녀 훈육을 빌미로 한 아동학대가 굉장히 빈번하다라는 사실이 이 민법상의 부모의 징계권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민법상 징계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제구호 개발 NGO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국내의 주요 아동인권단체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모 체벌의 근거가 된 민법 915조에 대해서 폐지를 촉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실제 아동학대 사건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에 이르러서 2만 4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집계되는 양은 신고가 접수된 그러한 학대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공식적인 집계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민법 915조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민법 915조는 징계권이라고 하여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민법 915조에 대해서 NGO 단체에서는 이것이 자녀의 폭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는 이러한 가정 내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징계권 민법 915조는 1958년 민법 제정 시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일간에서는 아동교육의 필요성으로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 훈육을 위해서는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해 6월 경기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녀 체벌 금지 민법 개정 여론조사의 발표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서 약 53%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 또한 약 44%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약 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가정 내의 훈육 혹은 교육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벌이나 가학적 행위는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훈육의 방법이 꼭 신체적 고통을 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한복 세계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 최근 한복, 영어로 HANBOK라는 단어가 전 세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팬을 보유한 아이돌 그룹이죠. BTS와 블랙핑크가 이번에 잇따라 뮤직비디오에서 한복을 입고 출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M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에서 전통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와 한복 치마를 입고 블랙핑크가 실제로 공연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조회수를 유튜브에서 직접 검색해보니 조회수가 약 3천만 회가 넘어가네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한복이 이슈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제가 이 통계치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언제 그리고 어디서 가장 많이 검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봤는데요.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수준이 100 그리고 제일 낮은 수준이 0인 것을 감안했을 때 6월 말 7월 초 굉장한 수준으로 한복 검색량이 증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검색을 많이 한 곳은 브루나이, 미얀마, 스리랑카,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스웨덴이었네요. 한복이 전 세계의 트렌드가 돼서 우리가 꼭 수트만 입지 않고 한복을 입고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달의 이슈를 모아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달에도 좋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뵈는 이건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